먼저 키움 팬들한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전망을 할 때 제가 키움을 찍을 때부터 거의 뭐 박펠레 또는 거꾸로박이라 또는 KBO력의 마이너스 손이라고 불리는 제가 키움의 우세를 점치는 바람에 키움 팬들께서 많은 팬들께서 형 왜 이래 또는 뭐 제발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는데 두산이 두 경기를 먼저 앞서가고 키움이 2패 이렇게 또 몰렸습니다. 아마 뭐 두산 팬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두산 이렇게, 팬들께서 아싸 하신 분들도 많았고 댓글에 두산 팬들께서 좀 고맙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나유리 기자는 이제 오늘 대휴를 하루 좀 쓰고 있습니다. 좀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 어땠습니까? 이거 1차전, 2차전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를 했는데 두산 이게 최초잖아요. 그렇죠. 두 경기를 갖다가 제가 다 현장에 있었는데 길지 않은 야구 기자 인생에서 참 이런 경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긴 야구 기자 인생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경기 없어요. 아니, 사상 최초의 때잖아, 한국 시리즈. 그렇죠. 네. 두 경기 다 9회 말에 끝내기 안타로 승부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였고요. 김태형 감독도 그랬고 뭐 키움의 장정석 감독도 어제 기자회견 2차전 기자회견 들었을 때 두 분이 정말 극명하게 표정이 엇갈리셨거든요. 뭐 장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잠기셔가지고 뭐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패배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김태형 감독은 반면에 어제 딱 한마디로 압축이 돼요.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이 한마디로 감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들이 주고 나는 경기는 팬들은 진짜 좋아 죽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자들이 주고 나가는 경기는 안은 데스크를 보고 있는 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호떡집 불이 났죠. 정말 난리가 났어요. 기사를 미리 다 써서 키움이 이긴 걸로 2차전 같은 경우는 키움이 이긴 걸로 그냥 1면 2면 3면 기사를 다 받아놓고 전 진짜 의기양양하게 자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빨리 퇴근을 해야지. 그래서 뭐 가서 집에 가서 반신욕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1승 1패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3차전은 또 고척을 가기 때문에 그런 기분 좋은 걸 예상을 하면서 경기를 보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두산 팬들께서 그러면 키움이 이기는 것을 원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야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야구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주 안 좋았던 선수들이 이렇게 또 오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박건우 선수가 조금 살아는 났지만은 작년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한국 시리즈. 근데 그렇게 그때 끝내기를 냈는데 역시 정말 힘은 있다. 어제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끝내기 안타를 치고 이제 좀 엎드려서 눈물을 보였는데 눈물 나죠. 아니 인터뷰하는데도 막 그렇죠. 울던데. 1차전에서 5타수 무안타였고 어제도 초반에 3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8타수 무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하면서 8타석을 섰는데 안타 하나도 못 치면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두산 선수들이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고 김태형 감독도 믿음을 실어줬던 게 어제 어떻게 보면 박건우 선수의 마지막에 이제 그 피날레로 장식이 되지 않았나. 앞에 이제 안타도 하나 치고 그다음에 끝내기까지 쳤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수비가 이 수비가 아주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쉬운 수비들도 있었는데 진짜 멋진 수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키움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사실 김혜승 선수가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점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그 실점이 뭐 빌미가 돼서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앞에 막 깔끔한 뭐 더블 플레이 장면도 나왔을 거예요. 두산은 진짜 수비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1차전에 두산 실책 1개, 그죠? 2차전도 1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강력한 두산 수비의 어떤 위력을 난 절감을 했고 큰 경기니까 역시 수비가 좀 중요했는데 양 팀의 이게 뭐 1, 2차전 최대 변수라 그러면 뭐 어땠습니까? 역시 뭐 좀 실책이었나요? 결국에 큰 경기에서는 그만큼 대비를 많이 하고 나오기 때문에 뭐 순간의 실수가 거의 뭐 승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키움 선수들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승장구했던 원인은 물론 뭐 잘 치고 잘 막은 것도 있지만 결국엔 수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차전에서 좀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 페인이 됐었고요. 2차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막다가 마지막 순간에 김혜성 선수의 실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승부를 가른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막 이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게 9회만 되면 갑자기 정말 전력이 급상승하는 이 두산의 이 DNA는 어떤 DNA입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뭐 그 두산이 5연속 한국 시리즈를 치러본 경험을 일단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입장에서는 가장 믿었던 카드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좀 흔들렸던 부분, 그러니까 김상수 선수, 오주원 선수로 이어지는 이 그렇죠. 셋업, 이 마무리가 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조상우 선수가 좀 많이 던졌죠. 2이닝을 던졌죠. 네, 근데 네. 야, 조금 불안하다. 좀 많이 던졌다.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막아내더라고요, 그죠? 막아냈고 그랬는데 야, 좀 아쉽다. 특히나 이제 김상수, 오주원은 올 시즌 키움 불펜 야구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죠? 근데 믿는 선수들한테 그 선수들을 계속 쓰지 않고는 시리즈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장정석 감독이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당연히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좀 결과적으로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좀 사실은 어제 장정석 감독이 2차전을 앞두고 한 인터뷰 중에 했던 얘기 중에 조상우 선수를 좀 안 쓰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전에서 2이닝을 던졌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한국 시리즈 긴 시리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아껴야 되는데 어제도 결국에는 그 김상수, 오주원 선수뿐만이 아니고 안우진 선수도 지금 부상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안우진 선수 네. 부상은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안우진 선수는 사실 2차전에서 몸까지 풀었잖아요. 그렇죠. 당에 나올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4회 말, 5회 말에 계속 불펜에서 대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조상우 선수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안우진 선수의 정확한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제 장정석 감독이 얘기한 바로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전이 끝나고 나서 이 허리 통증이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이 통증이 없어졌다가 불펜 대기를 하면서 또 재발을 했다. 그래서 어제 올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좀 상태를 큰 부상은 아니지만 좀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여지를 좀 뒀습니다. 현재로서는 3차전 출전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게 뭐 근육통이지만은 피칭을 하면서 상당히 좀 선수가 부담을 느끼고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빠른 볼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체크한 바로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치 않다. 아무래도 이 투구에 영향을 미치는 허리이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장 이제 한 경기를 위해서 활용하기에는 이 시리즈에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고측으로 옮겨서 키움은 마무리 오주원 선수 그리고 세든맨인 김상수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조상우 선수는 피로가 계속 조금 누적이 되고 그죠? 안우진 선수는 허리 통증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영준 선수 아주 좋고 네. 그리고 양현 선수라든지 그래도 불펜에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요. 저 한현희 선수는 조금 많이 좀 불편해 보이던데 불안해 보이던데 그죠? 일단은 한현희 선수뿐만이 아니고 지금 키움이 사실 뭐 준 플레이오프 승승장구했던 게 불펜 야구인데 그렇죠. 그 불펜 야구라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불펜의 영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체력이 거의 숨이 턱 밑까지 찼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현희 선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산은 후렌코프 선수, 유희관 선수로 이어지고 또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리검 선수, 기다렸던 브리검 선수 11일 만에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최원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선발도 중요하지만 또 불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팀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예, 끝까지 따라붙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선발 야구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투구수도 많아지던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을 많이 보고요. 두 팀 타자들이 공을 많이 보고 물론 이제 선발 투수들이 그만큼 좋은 공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집중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한개 투구수가 좀 일찍 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선발 투수들이 내려간 타이밍부터 승부처가 계속 오는 지금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심판진의 이 스트라이크 존 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심판진 같은 경우는 좀 잘 보는 심판들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못 지금, 보는 심판들은 좀 네. 뺐어요. 한국 시리즈에 네. 나오는 심판분들은 전부 다 심판 팀장님들이시거든요. 제일 네. 잘 본다는 사람들만 지금 경력이 나와 있는데 20년 이상 되신. 근데 심판들. 좀 스트라이크 존이 좁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존 문제는 사실은 뭐 이런 큰 경기 하면은 뭐 늘 필연적으로 좀 나오는 있습니다만, 얘기긴 하지만은 예. 좀 이 부분은 사실은 일관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일관성만 있으면 네.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존은 좁아지더라고요. 예, 큰 경기에서는 존은 좀 좁아지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오주원 선수라든지 그죠? 기교파 선수들은 조금 더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기도 한데 두산 방망이는 생각보다 뜨거워졌다. 처음보다. 사실 이렇게 두 경기를 이기면 안 뜨거워질 수가 없죠.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두 경기 두산이 가져왔는데 이제 뭐 2패 뒤에 뒤집기가 두 번이 있었대요. 네, 맞습니다. 2007년에 SK 와이번스가 이제 두산을 상대를 했는데 그때 2연패를 먼저 하고 나서 4연승을 해서 우승을 했었고요. 네. 2013년에는 이 왕조 삼성 라이온스가 두산을 상대로 먼저 2패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 1승 3패까지 몰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3연승을 하면서 이 우승을 한 경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역전을 허용했던 팀 두 팀이 이제 바로 두산 공교롭게도 두산이었다. 그 당시 두산은 지키는 입장이 아니고 도전자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번 두산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 1위로 좀 지키는 입장에서 양상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 4차전 좀 어떻게 전망해 보세요? 사실 저는 전망을 하기가 싫습니다. 왜? 다 틀리니까. 두산 팬들은 바라고 있을 전 정말 수도 대한민국이 있고. 승리한다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어디가 좀 일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은. 두산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연승을 하면서 한 경기 정도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두산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SK 와이번스한테 덜미를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변수가 하나 있죠. 송성문 선수의 또 그 발언으로 인해서 두산 선수 전체적으로 좀 결집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경기에서 이어왔던 기세를 갖다 좀 이어가는 쪽으로 바랄 텐데 문제는 이 후렌코프 선수가 과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죠. 뭐 총력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브리검 선수가 일찍 좀 이렇게 큐브크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경기를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방망이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그리고 이 두 번의 끝내기 패배의 충격을 얼마만큼 빨리 털어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즈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난다 그러면 키움 타선이 또 활발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뭐 양 팀의 방망이는 나쁘잖아요. 방망이 그렇죠. 나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경기에서 이상 실책이 그렇게 흐름을 가져옵니다. 막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그죠? 네. 뭔가 될 것 같게 만드는 그 실책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변수고. 자 덧붙여 우리 박상경 차장이 롯데 담당. 그죠? 네. 자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확답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롯데만 남았어요. 감독 선임이. 이미 다른 데는 지금 벌써 뭐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훈련하고 막 코칭 스태프 쫙 하고 있는데 롯데 감독은 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에 들어오면서 왜 이 얘기를 안 물어보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어김없이 물어보고 계시고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한 달째 지금 이걸 신경 쓰고 있는데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뭐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암담합니다. 하지만 좀 오늘 한 가지 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롯데 팬 여러분들은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결정되는 날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발표가 납니다. 예. 그날 발표가 나. 한국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고 양 팀의 코칭 스태프 중에 한 분이라는 것도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느낌입니다. 확실시 되는 느낌이고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댓글로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 제 동생이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도 혹시나 해서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전에 우리 박상희 차장이 쓴 기사에 뭐 롯데 출신이 아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좀 손을 봤습니다. 그 기사를. 그러니까 박상희 차장이 생각했던 그 기사는 어떤 그거냐니까 뭐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롯데 출신 어떤 네, 그런 느낌인데 잠깐 몸을 담았던 분은 롯데 출신이라고 참 애매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후보군에 넣으시는 게 맞고 지금 사실 뭐 웬만한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생각하시는 그분이 거의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산하고 키움의 소속의 코칭 스태프인 게 맞고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세팅은 다 돼 있고요. 발표를 지금 언제 하느냐인데 그렇죠. 아마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롯데 감독님은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보면 한용덕 감독 선임을 할 때 제가 사실 이제 기사를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쫙 그때 2017년이었습니다. 기아하고 그다음에 두산의 한국 시리즈 끝나자마자 기사를 보낼까 말까 하는데 벌써 다른 데서 기사가 벌써 떴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셨어야죠. 아니 근데 떴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사실 이 구단이 여러 명의 코치들을 한꺼번에 경질을 할 때는 생각 없이 그렇게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다 하는 거군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이 이번에 롯데가 그랬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감독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11명의 코칭 스태프 정리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서 함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그렇습니다. 조각은 다 맞춰져 있는데 지금 뭐 워낙 큰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든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사실 롯데는 다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지금 뭐 트레이닝 파트도 뭐 이미 손봤고 단장이 네. 바뀌었고 그다음에 스카우트 파트도 다 바뀌었고 운영 파트 바뀌었고 뭐 그러니까 구단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는 그런데 지금 뭐 2군에는 레리스턴 감독이 벌써 와 계시고 뭐죠. 네. 한번 또 지켜보시죠. 마지막에 이제 한국 시리즈 마지막 날 딱 결정이 되는 우승이 결정이 되는 날에는 조금 롯데 팬들께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